이번 주말 비트코인은 많은 놀라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어제 논의했던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요. 방금 우리가 거기를 찍고 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주말만큼은 비트코인을 구하고 단기 상승, 즉 단기 펌핑을 불러올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지막 경우의 수를 방금 발견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국소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비밀 차트를 하나 사용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비밀은 아니지만 차트를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걸 좀 해보려고요. 하지만 여러분께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괜찮죠? 지금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 여기 추세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보통 이런 방식은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영매매할 땐 사용하곤 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채널에서 늘 논의하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섭 중 하나일 겁니다. 보통 숏 포지션을 잡을 때 가장 좋은 숏 자리를 노릴 때 이런 식으로 전개되곤 하죠. 이게 가장 좋은 세섭 중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롱 포지션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뒤집어 놓은 상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일단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앗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앗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요. 추세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돌파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돌파가 나왔다는 사실에 들떠 있죠. 하지만 돌파 지점 바로 위에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가 있어서 반전을 만들어내고 보통은 저점을 깨러 내려가죠.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바로 지금 여기 우리는 말 그대로 정확히 그 시나리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로컬 구간이 형성돼 있고 가격의 돌파나 이탈을 노리며 기회를 엿보는 수많은 돌파 매매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이걸 확실한 돌파로 보고 쇼치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볼륨 프로파일에서 나온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가 바로 여기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또한 네이키드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바로 저기에 VWAP 상에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가 있네요. 다시 표시해 볼게요. 그냥 여기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월륨 프로파일이라고 적을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집계된 데이터로 가야겠네요. 삭제된 것 같은 이 집계된 볼륨 프로파일을 다시 넣을게요. 불러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바로 저기에 이 볼륨 프로파일 상에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가 있습니다. 아니면 더 쉽게 그냥 트레이딩 뷰 볼륨 프로파일을 사용하세요. 왼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걸 사용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차트는 뉴욕 시간으로 오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니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UTC 시간으로 자정부터 자정까지죠. 그걸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말하는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뉴욕 증권 거래소 계장이 함정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에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저는 차트를 반전시켜서 보는데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하거든요.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말은 차트 반전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제가 색상을 좀 바꿔야겠네요. 자, 이제 거기 보이시죠? 그걸 입력하고 반전시키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정확히 그 레벨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했을 때 이 레벨을 지켜준다면 제 계획은 뭐랄까 이렇게 슉 아니면 그냥 이 레벨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뉴욕 증시 개장까지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미국 세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종종 이런 식으로 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여기 있는 네이키드 레벨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찾아봤는데 상황이 좀 그렇네요.
사실 TPO 상에 아직 네이키드 레벨이 하나 남아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약 6만 5천 달러 부근의 TPO 말이에요. 거기가 관심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볼륨 프로파일에는 없지만 TPO에만 있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희망이 있는 거죠. 이 정확한 레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레벨, 바로 이 정확한 레벨을 지켜준다면 말이죠. 만약 이 레벨 위로 돌파하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무효화 invalidation다라고 부릅니다. 즉 설정한 세섭이 무효가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손절매를 하고 다음 거래로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댓글을 좀 읽었는데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전 항상 전부 다 읽거든요. 그런데 작은 타임프레임 거래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지션 사이징을 활용하면 됩니다. 계좌 전체를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한 번만 잘못돼도 바로 청산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높은 레버리지를 쓰면서 계좌 전체를 증거금으로 잡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50% 확률로 청산당의 모든 걸 잃을 겁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짓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더 현명한 방법은 여기 왼쪽을 보세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만 해보죠. 만약 이걸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죠?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 어떤 설정을 해뒀는지 한번 보죠. 예를 들어 제가 거래에 5천 달러를 걸고 싶다고 해보죠. 맞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5천 달러를 걸어서 대략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손절매를 좀 더 넓게 잡는 걸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그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죠. 이번 주말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 레벨을 지켜준다고 해봅시다. 만약 버텨준다면 붐. 아시겠죠?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걸 눈여겨볼 것 같네요. 아시겠죠? 그건 저한테는 이미 꽤 큰 타임프레임이거든요. 아시죠? 하지만 제가 1대1 손익비를 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5천 달러를 벌려고 5천 달러를 건다고 쳐요. 그런데 제 승률이 60%라는 걸 알고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한테는 아주 수익성이 높은 방식이죠.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냥 거기 더블 클릭하고 계좌 잔고가 얼마인지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바이비트 계좌에 10만 달러가 있고 5천 달러를 리스크로 잡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뭐랄까 퍼센트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USD 금액으로 직접 입력하면 돼요. 아시겠죠? 가정해 보자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던 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5천 달러를 리스크로 잡는다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계좌에 50만 달러가 있거나 보수적으로 10만 달러가 있다고 치고 거기서 3천 달러를 리스크로 잡는다고 가정해 보죠. 알겠죠? 대략 3% 정도인데 아주 보수적인 수치죠. 하지만 3,000달러, 여기서 3,000달러를 리스크로 잡고 예를 들어 계획은 이 레벨을 지켜내는 거라고 해보죠. 만약 지켜진다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저기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 이 숫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비밀 숫자예요. 이걸 증거금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랄까 제 말은 여기서는 그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3.0이라고 해보죠. 그게 대략 3비트코인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바이트에서 거래할 때는 3비트코인 규모의 포지션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든 상관없지만 계좌의 3%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3천을 벌기 위해 3천을 거는 셈이 되거나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몇 시간 단위가 아니라 24시간 단위로 더 강세라고 본다면 여전히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3천을 걸어서 6천이나 9천 달러를 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아주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지션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날리게 될 테니까요. 계좌, 그러니까 트레이딩 계좌를 잃으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절대 계좌 전체를 증거금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 말은 포지션 규모만 잘 조절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포지션 규모를 조절하세요. 그걸 안 하는 건 트레이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정말로요. 그게 바로 10년 동안 거래해온 사람과 어제 막 시작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한 번의 거래에 계좌 전체를 걸지 마세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운 좋은 몇몇만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그러니까 운이 항상 당신 편일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결국 이건 확률 게임이니까요. 알겠죠? 이 게임은 당신의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기 심리학 강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트레이딩은 1대1 그러니까 PVP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대결이죠. 아시다시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하는 겁니다. 단체 활동 같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로섬 게임과 같죠? 승패는 둘 중 하나입니다. 트레이딩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모든 걸 잃어도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 절대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절대 제 말은 예를 들어 계좌에 아주 작은 일부만 거래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이건 데이 트레이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또 다른 주제니까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 트레이딩 채널이니 명심하세요. 어쨌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죠. 기본적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사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수직선을 사용해서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 중 하나거든요.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바로 저기쯤이죠. 바로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가 운영될 거예요.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여기가 이 지점을 지지해 주는지예요. 여기를 지지해 준다면 VAP나 아니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볼 겁니다. 만약 지지하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냥 거래를 종료하고 제 일상과 주말을 즐기러 갈 겁니다. 토요일은 제가 거래하기에 딱히 좋아하는 날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말 동안 여기가 잘 버텨준다면 손절가를 본전으로 설정해두고 주말 동안 그냥 놔둘 겁니다. 차트는 안 볼 거고요. 간단하죠. 청산 히트맵을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 아래쪽에 여전히 잠재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제 말은 바로 저기에 있는 네이키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네이키드 레벨까지 내려오면 뿅 차트에서 방금 봤던 약 6만 5천 달러 수준까지 국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바로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준다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청산시키려는 구간이자 물량인 거죠.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과 반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대중과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 방향을 노리는 거죠. 자, 고래버리지 구간을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면 저는 이 레벨을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 레벨을 털고 나서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 여기가 지지되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로 갈 길이 멉니다. 핵심은 여기가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자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다시 표시해 볼게요. 만약 이게 이 세sob대로 흘러간다면 그게 제가 노리는 겁니다. 여기 이 구간을 털어내는 게 메인 타겟이에요. 아시겠죠? 가짜 돌파, naked point of control,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보통 이런 게 숏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잘 먹히거든요. 아시잖아요. 최고의 숏 트레이드 중 하나죠.
예를 들면 그게 제 생각엔 바로 저기였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였죠. Naked Point of Control 찍고 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뒤집어도 비슷한 세섭이 보일 겁니다. 롱 포지션도 이런 식이죠. 아시잖아요. 가짜 하락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지지 저항 매매자들은 오, 지지 깨졌네라고 생각하죠. 그 지점에서 숏을 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들의 손절매가 그러니까 그들의 진입가가 제 손절매가 되는 셈이죠.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들과 반대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저는 반전 매매를 노리는 거죠. 어쨌든 이게 주말을 앞둔 제 계획입니다. 물론 뉴욕 시간으로 오전 8시쯤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할 때가 전체적인 움직임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거래량이 터지고 시장의 대다수 유동성이 나오는 시점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 제 친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시죠? 우리는 고래들의 세상 속 작은 새우일 뿐이죠. 100만 달러로 100만 달러어치 거래를 한다고 고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고래가 아니에요. 항상 당신보다 더 큰 물고기는 있는 법이죠. 트레이딩을 할 때는 더 큰 물고기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큰 물고기들과 함께 움직여야죠. 그리고 새우들을 상대로 거래하는 거예요. 아웃라이어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바로 여기 제가 주목하는 구간입니다. 이 레벨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세요. 몇 시간 뒤에도 이 레벨을 지켜준다면 저는 추세 전환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아이바이트에 가입하세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가입 시 최대 100달러의 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가끔씩 신규 가입자를 위한 엄청난 보너스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가입하고 입금하시면 이번 주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참여하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구독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아미고스.